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단어를 배웠고요. 그래서 화학식량, 즉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의 의미하고 그리고 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묶음 단위인 몰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식량과 이 몰의 관계도 다뤘었고요. 그리고 몰하고 뭐 어떤 부피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몰을 이용해서 항상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차례는요,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파트를 다루게 될 거고요. 저희 학습 목표를 좀 보니까 부교재 21페이지입니다. 학습 목표를 봤더니 여러 가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해서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용액의 농도를 몰 농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1페이지부터 이제 다룰 내용들은 화학 반응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양적 관계, 반응물로부터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거나 생성물의 양으로부터 반응한 반응물의 양을 결정하는 그런 양적 관계를 파악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용액 제조에 필요한 이 몰 농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일단 화학 반응식이란 게 무엇인가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재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화학 반응식이라 나오는데요. 화학 반응식이라는 건 화학 반응을 화학식과 기호를 이용하여 나타낸 식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예로 메테인의 화학식이 뭐죠? CH4입니다죠? 메테인이 공기 중에 산소, O2죠. 산소와 반응하여 완전 연소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1단계부터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1단계부터 차근차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단계.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하니까 일단 반응물은 누구였어요? 메테인이었고요. 그죠? 여기 보니까 반응물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메테인과 공기 중에 산소, 얘네 둘이 반응물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둘이 반응물입니다. 반응물. 그리고 이산화탄소하고 이 물이 생성물이 되겠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 반응물은 메테인과 산소입니다. CH4하고 O2가 되겠지요. 그리고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1단계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2단계.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이 화학 반응식을 표현하는데, 화학 반응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뭐로 변했다라는 걸 표시해주면 돼요. 즉, 정확히 얘기하면, 반응물이 만나서 생성물이 되었어를 표시해주는 거고, 그 반응의 진행은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물질은 왼쪽에 쓰고요. 그리고 생성물질은 오른쪽에 쓰고요. 반응물질이 2가지 이상이거나 생성물질이 2가지 이상일 때는 반응물끼리 또는 생성물끼리를 플러스로 연결해주고, 그리고 반응물과 생성물로 이 반응의 어떤 진행을 의미하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됩니다. 얘를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아직 개수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테인과 산소가 만나서 CO2와 H2O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화살표 대신 등호로 쓰는 거예요. 이거 뭐랬죠? 우리가 화살표를 왜 쓴다 그랬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이 변하는 반응의 진행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수학이 아닙니다. 그죠? 이 둘이 같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등호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화학 반응식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등호로 쓰는 학생이 있다? 그런 경우는 저는 무조건 X 표시 틀린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화살표 표시는 항상 이렇게 해주걸로 하나의 약속입니다.
화살표 모양을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막 요렇게 쓰기도 하고, 막 요렇게 쓰기도 하고, 막 요렇게 쓰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막 등호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얘네들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만약에 쌤이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썼다? 저는 다 틀리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약속이니까 우리 약속대로 화살표 모양은 주어진 대로 이렇게 표시하는 걸로 같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하면 되겠고요. 화살표 표시는 이렇게 한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반응물질은 왼쪽, 생성물질은 오른쪽, 그리고 플러스 부호와 화살표로 연결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썼습니다. 자, 이제 2단계예요. 이제 3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3단계로 넘어가는데 3단계는 뭐라 그러냐면, 자, 개수를 붙이는데 화학 반응식 앞에 개수를 붙여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원자수가 같아지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어떤 이 결합들이 끊어지고, 원자들 간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없던 원소가 생기거나 있던 원소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말은 뭐냐? 화학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하고 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다가 잠깐 좀 써놓을까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화학 반응 전후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만약에 어떤 반응 전후에 원소의 종류가 바뀌거나 원자의 개수가 바뀌었으면 우리는 그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핵 반응의 경우에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핵 반응은 화학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는 화학 반응 전후 원소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아요. 자, 원소의 종류와 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전체 질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전체 질량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로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로부터 나오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간략히 좀 설명을 좀 하면,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하고, 자,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은 같다. 여기서 얘기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반응물하고 생성물을 모두 포함한 겁니다. 전체 어떤 용기 안에서 반응했다면 이 용기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반응하여 감소하는 반응물의 질량은, 자,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과 같다. 생물의 질량과 같다. 선생님이 이 영상 찍기 전에는 이 주변이 진짜 조용했거든요. 영상 찍기 시작하니까 막
밖에서 막 공사를 하나 봐요. 엄청 쿵쿵대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질량 보존의 법칙은 이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후 물질의 총 질량 같다. 또는 반응에서 없어지는 질량만큼이 어떻게 할까요? 생성물로 생겨나겠죠. 그래서 반응에서 감소하는 반응물의 질량은 생성되는 생성물의 질량과 같다. 이렇게 하면 전체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부터 질량 보존의 법칙도 잠깐 다뤘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필기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나서 다시 3단계로 들어갈게요. 아까 우리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쓰는 것까지 다뤘습니다. 자, 수소 원자의 이제 개수를 맞추기 위해 한번 하는데요. 일단 살짝 올라가 볼게요. 필기가 필요할 때는 멈추고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가면 일단 위에서 우리가 이 반응식에서 수소 원자, 탄소 원자, 산소 원자의 세 종류가 있는데 개수를 한번 세볼게요. 일단 수소 원자가 반응 전에 몇 개가 있냐면 여기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고요. 반응 후에는 여기 지금 2개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탄소 원자는 반응 전에 여기 1개 있고요. 반응 이후에는 여기 1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산소 원자는 반응 전에 여기 2개가 있고요. O2니까 여기에는 2개, 3개. 3개가 있네요. 일단 수소 원자의 개수를 맞추려면 이 앞에 2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H2O 앞에 개수 2를 붙이고요. 그러면 얘가 4개가 되고요. 산소는 총 4개로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의 개수를, 지금 탄소 원자의 개수는 같으니까요. 산소 원자의 개수에 맞추기 위해서 O2 앞에 개수 2를 붙이게 되면, 그죠? 그럼 얘가 4로 변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4개, 4개 같고 1개, 1개 같고 4개, 4개 같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까지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지금 새로 보여주는 이렇게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반응 전후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가 다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앞에 화학식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여의죠. 여의, 개수, 겨이수.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반응물과 생성물 뒤에 상태 표시를 하는데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화학식 옆에 가로를 쳐주고 그 가로 안에 써주면 됩니다. 고체, 만약에 이 고체 상태다. 지금 이 반응할 때 얘가 고체 상태로 반응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솔리드, 고체 영어로 솔리드죠. 솔리드의 첫 글자를 따서 S를 넣어주고요. 만약에 얘가 액체 상태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 그럼 화학 반응식에는 리퀴드의 첫 글자를 따서 L 표시를 해줍니다. 만약에 얘가 기체 상태로 반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스의 첫 글자 G를 따서 G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수용액 상태로 반응한다라고 하면 aqueous solu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두 글자를 따서 AQ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고체일 때는 솔리드, 액체일 때는 리퀴드, 기체일 때는 G, 수용액일 때는 AQ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떤 상태로 반응하는지를 알아야 상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물질의 상태라고 하는 건 온도와 압력이 달라지니까 물 같은 경우는 100도씨 이하에서는 액체로 존재하잖아요.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반응을 한 25도씨에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물의 상태는 액체겠죠. 그럼 L로 표시해야 됩니다. 내가 이 반응을 하는데 지금 이 반응계 안에 이 반응하는 이 조건이 한 150도에서 반응한다라고 하면 그때 물은 어떤 상태일까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겠죠. 기체 상태로 반응하겠죠. 그때 물의 상태는 G로 표시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상태 표시까지 하고 나면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한 게 완성된 반응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4단계인데요. 한번 정리를 싹 해보면 자, 화학 반응식을 만들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반응물과 생성물이 화학식을 파악하고요. 두 번째는 반응물을 왼쪽에, 생성물을 오른쪽에, 그리고 가운데 반응의 진행을 의미하는 화살표로 표시를 해준다. 반응물이 2개거나 생성물이 2개면 플러스로 연결해주고요, 서로. 그 다음에
반응물과 생성물하고 화살표까지 그렸으면 이제 반응 전후 화살표 왼쪽 오른쪽에 원자의 개수를 같도록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수를 적어줘서 우리가 원자의 개수가 맞도록 개수를 적어주고 개수까지 다 정해줬으면 그 다음에는 물질의 상태. 물질의 상태는 우리가 뭐 필요한 경우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빼기도 하는데 만약에 써야 하는 경우라면 고체는 S, 액체는 L, 기체는 G, 수용액은 AQ로 표시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밑에 보니까 예제 1번이 있습니다. 이 예제 1번이 나오는데 휴대용 가스 렌지의 연료로 사용되는 뷰테인이 완전 연소하면 이라고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연소라는 거예요. 자, 연소라는 건 누구를 만나서 연소라는 건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산소를 만나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그럼 연소했다라고 하면 일단 반응물 중에 하나는 누가 되는 거야? 산소, O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했다고 하니까 얘는 누구랑 반응한 거야? 산소인 O2와 반응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반응물은 두 개겠죠. 반응물 누구예요? 산소, 뷰테인. 이 둘이 반응물이 되겠고요. 생성물은 누구래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입니다.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시오라고 나오네요. 자, 한번 학생들 한번 화학 반응식으로 표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시작. 자, 항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멈추고 이거 풀고 그 다음에 재생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됐을 거라고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한번 해보는데 살짝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반응물은 왼쪽에 써야 돼요. 반응물이 누구죠? C4 HC 뷰테인이죠. 탄소 4개, 수소 10개인 뷰테인 하고 반응물이 또 누구예요? 산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반응물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와 물을 적습니다. 자,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개수를 결정해야 됩니다. 개수는 화학 반응식 왼쪽하고 오른쪽에 원자의 개수하고 수가 맞아야 돼요. 일단 이렇게 이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 같은 경우는 좀 간략히 팁을 알려주자면 CO2 앞에 붙는 요 개수, CO2 앞에 들어가는 개수는 CO2는 CO2는 뭘로부터 만들어져요? 탄소 원자로부터 만들어지죠. 그래서 CO2의 개수는 항상 탄화수소에서 탄소의 개수와 같습니다. 여기 탄소가 4개 있으니까 이 앞에는 CO2는 4개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H2O죠. H2O죠. 그리고 물의 개수에 있는, 물 안에 들어있는 수소는 탄화수소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수소로부터 오죠. 즉, 물은 분자당 수소를 2개씩 가져가니까 물 분자 앞에 붙는 이 개수는 수소, 탄화수소, 연소 전에 탄화수소의 수소 개수 나누기 2예요. 여기 10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나누기 2에서 5개가 되면 되겠죠. 그렇게 치면 양쪽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자, 수소의 개수가 여기에 10개 있죠. 그리고 화살표 오른쪽에 10개 있네요. 같네요. 그리고 탄소의 개수는 여기 4개 있죠. 화살표 전에. 화살표 오른쪽에 4개 있죠. 같네요. 자, 이제 산소의 개수만 맞춰주면 됩니다. 산소는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고요. 오른쪽에는 여기에 8개 더하기 여기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물에 5개, CO2가 4분자 앞에 개수가 4니까 8개가 있죠. 총 13개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기를 13인데 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 앞에 2분의 13을 곱하면 13이 되니까요. 그래서 얘가 개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개수가 되는 거죠. 얼마를 곱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이 개수에는 분수가 들어가면 참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개수는 항상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약속이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개수는 가장 간단한 정수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게
우리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면요. 지금 여기를 1대 2분의 13대 4대 5니까 얘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려면 전체 개수에 얼마를 곱하면 돼요?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반응식은 전체 개수에 2를 곱하면 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대 13대 8대 10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표시했으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뒤에 상태 표시 기체, 액체 표시인데요. 만약에 이게 25도씨 반응이다, 25도씨 1기압에서의 반응이다 라고 하면 뷰테인, 산소, CO2는 다 그 온도에서 그 압력에서 기체 상태니까요. 이렇게 G로 표시해 주고요. 물은 25도씨 1기압에서 액체로 표시하죠. 액체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L로 표시합니다. 소문자 L로 표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해서 상태까지 표시해주고 나니까 이 반응식이 완성됐습니다. 다 이렇게 완성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를 넘어가시면요. 이제 우리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단원이 나와요. 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의 단어는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항상 19번 아니면 20번에 출제되는 최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이 양적 관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 양적 관계를 살짝 꼬아서 수학적으로 막 꼬아서 문제를 내요. 모의고사에서 수능이나. 왜냐면 1등급과 2등급 아이들을 변별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별로 없는데 어렵지 않은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막 꼬아서 내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은 항상 1단원이 제일 어려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단원만 잘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일단 내용은 얼마 안 되지만 응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요. 거의 양적 관계도 푸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파악하고 나면 우리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잘 알아주시고요. 일단 양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화학 반응식의 의미입니다. 자,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보니까 첫 번째,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부터 반응하는 몰수비와 분자수의 비를 알 수 있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반응하는 반응과 생성물의 부피와 질량 관계를 구할 수 있다. 자, 양적 관계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반응물과 생성물 간의 말 그대로 양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반응물을 내가 질량을 뭐 10g을 반응시켰을 때 생성물이 몇 g 생성될까 이런 거 양적 관계, 또는 내가 반응물을 20g 반응시켰을 때 생성물은 기체일 경우에 부피가 몇 밀리리터 생성될까 이런 거, 또는 얘를 몇 밀리리터 부피를 얼마 반응시켰는데 얘의 부피가 얼마가 생성될까, 얘의 부피를 얼마 반응시켰는데 얘의 질량은 얼마가 될까. 말 그대로 부피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또는 질량 간의 관계, 즉 반응과 생성물 간의 반응 전후 양의 관계를 파악하는 걸 우리가 양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적 관계를 파악하는 거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 개수에 있고요. 그리고 분자량을 파악하는 거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항상 뭐든지 몰로 변환해서 파악한다는 거에 그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서 한번 볼 건데요. 여기에 반응식이 하나 나와 있네요. 이 반응식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이 반응식 어떤 반응식이죠, 여러분? 하버보슈법 바로 나와야죠, 그죠? 우리 1단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뤘었잖아요. 하버보슈법 N2하고 3H2가 만나서 2NH3가 된다. 자, 하는데 일단 만약에 자, 질소가 1몰 있고 얘가 3몰 있고 2몰 있다. 이 반응식 개수가 보면 얘는 1이고요. 얘는 3이고요. 얘는 2잖아요. 그죠? 1대 3대 2라고 하는 거는 반응하는 몰수비가 1대 3대 2란 얘기입니다. 즉 질소가 1몰 있으면 수소가 3몰 있고요. 암모니아가 2몰 생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1대 3대 2로 반응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반응하는 몰수비는 어떻게 되나요? 1대 3대 2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1몰 반응했으니까 분자수로 따져보는 거야. 1몰의 개수는 얼마지? 아보가드로 수만큼입니다죠? 아보가드로 수는 얼마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예요. 그러면 분자수는 얘는 1몰이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 반응하는 거고, 그럼 수소는 3몰이잖아요.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러면 얘는 2몰 생성되니까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만큼이 생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응하는 분자수비도 얼마요? 1대 3대입니다. 어차피 분자수를 우리가 묶음 단위로 묶어놓은 게 몰수니까 몰수비와 분자수비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죠. 그죠? 어쨌든 자 0도씨 1기압에서 부피비인데 우리가 이 부피비를 따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얘가 기체, 얘가 기체, 얘가 기체, 모두 기체다. 모두 기체인데 0도씨 1기압이라고 했잖아요. 온도와 압력이 딱 지정해졌어요.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 그랬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이거 무슨 법칙이죠? 우리 전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다뤘는데, 자 맞아요.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하면 지금 0도씨 1기압으로 압력하고 온도를 일단 고정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부피비는 뭐와 같다? 몰수비와 같다. 그러면은 자 1몰이니까 0도씨 1기압에서 부피 얼마예요? 22.4리터겠죠. 자 수소는 3몰이니까 3 곱하기 22.4리터가 되겠죠. 부피가. 그리고 기체 상태로 생성되는 암모니아도 2몰이니까 2 곱하기 20.4리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부피비로 봐도 얼마요? 1대 3대 2가 되겠죠. 내가 이 질소와 수소가 1몰과 3몰이 반응했다고 가정했을 때 암모니아는 2몰이 생기는 거고, 분자수 비로 봐도 1대 3대 2로 반응하고 있을 거고요. 얘네가 온도 압력이 일정하다면 질소 1몰의 부피하고 수소 1몰, 암모니아 1몰의 부피는 다 같아야 되니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자 반응하는 부피비도 22.4, 3 곱하기 22.4, 2 곱하기 22.4로 부피비도 1대 3대 2가 돼야 됩니다. 자 옆에 보니까 화학 반응에서는 부피 관계는 기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나오니? 항상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이 양적 관계에서 기체의 부피비를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잘 보세요. 무조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이 없으면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보가드로 법칙 우리 기억하고 있죠? 좀 복습하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온도 뭐예요? T. 압력 기호는 뭐죠? P가 일정할 때라는 거죠. 일정할 때 자 기체의 부피는 뭐에 비례한다? 몰수에 비례한다. 몰수는 소문자 n을 기호했었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의 어떤 부피 관계는 기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자 그럼 질량을 볼게요. 자 질소가 1몰 반응할 때 수소는 3몰 생기는데 질소 1몰의 질량이 얼마지? 얘들아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화학식량에 g만 붙이면 됩니다. 질소 1몰은 질소의 분자량이 28이에요. 그러면 g만 붙이면 28g이 되겠고, 수소는 지금 3몰 있죠? 수소 1몰의 질량은 수소의 분자량 2에다가 g, g만 붙인 거예요. 1몰이 2g이니까 3몰은 몇 g? 6g이겠죠. 자 그리고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얼마냐면 17이에요. 근데 얘가 2몰 생기니까 2 곱하기 17g만큼이 생길 겁니다. 그럼 질량비는 28대 6대 34잖아. 얼마예요? 14대 3대 17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보니까 이 개수 여기서 표시하는 1, 3, 2 하고 다른 애가 누구예요? 몰수는 같죠. 분자수도 같고요. 부피도 같은데 질량은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반응하는 분자들의 몰수비와 같고요. 또 반응하는 분자수비와도 같고요. 그리고 반응하는 부피비와도 같습니다.
자, 반응하는 부피비와 같다고 했을 때는 단 여기 조건이 붙죠. 반응하는 부피비의 조건은 단 뭐와 뭐가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일정할 때. 그리고 기체의 경우, 이렇게 기체의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뭐, 여기 보니 여기 질량비는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질량비는 아니다. 여기 보니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죠. 같지 않다라는 표시입니다. 질량비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의 핵심이고요.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되고,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서의 어떤 내용은, 이론적인 내용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린 이걸 이용해서 많은 응용 문제를 풀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화학 반응식 작성하는 방법에서부터 양적 관계의 어떤 이론까지 다뤘는데요. 양적 관계의 이론은 이게 다예요. 이제 다음부터 할 거는 우리가 많은 문제를 풀면서 응용력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 양적 관계의 이 의미, 이 이론, 즉 화학 반응식에서 계수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